자, 기념원리 186쪽에 233번. 네, 질문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86쪽입니다. 186쪽에 233번. 자, 이게 이제 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었죠. 184쪽? 여기서 요게 지금 그거죠. 184쪽에서 설명하면서 모집단이 0246일 때 거기서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들을 추출하면 요런 식으로 16가지 표본을 뽑을 수가 있고, 총 그것들의 평균을 쫙 써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요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그걸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이걸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6쪽에 여기서도 모집단이 135야. 모집단이 135인데 여기서 두 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한다 그랬으니까 뭐 1도 뽑힐 수 있는 거고, 뭐 3도 뽑힐 수 있고, 3도 뽑힐 수 있고, 그치? 그래서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표로 그려보면은 135 이렇게 해서, 자, 각각마다 표본 평균이 하나씩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표본을 뽑았는데 1만 2번 뽑힌 거니까 표본 평균도 1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하영아, 여기는 3 1번, 1 1번 뽑힌 거잖아. 그러면 그 표본의 평균은 얼마가 돼요? 3과 1의 평균. 평균 어떻게 구하지? 그거는 이항 분포 상황에서 구할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 학교 시험 본 다음에 네 평균 점수 어떻게 구해요? 뭐 5과목 봤으면 5과목 점수 더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평균 구하는 거잖아 원래. 그러면 표본을 뽑았는데 우리가 뽑은 표본에 1하고 3 이렇게 딱 숫자 2개 들어가 있어. 그럼 이 표본의 평균이 얼마냐고요? 2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그거 쓰는 거야. 그거. 여기가 2. 그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 아이고. 여기. 그치. 그런 식으로 각각의 표본들마다 다 평균들을 구해보면은 요렇게 구해질 거란 말이야. 평균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여기 4고 여기 4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성빈아, 몇 개의 값이 나왔어? 9개. 내가 뽑을 수 있는 표본이 총 9종류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도 9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9가지 값을 잘 보면서 우리가 X바에 대한 확률 분포를 그릴 수가 있다고. 확률 분포. P X바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그릴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제일 작은 값이 1이고요. 2, 3, 4, 5가 있으니까 1, 2, 3, 4, 5 5개 쓰시고, 자, 요 자리는 하윤아 뭐라고 써야 될까? 1. 확률이 1이야? X바가 1일 확률. 어서와. 뭐라고? 9분의 1이 돼야 돼요. 그쵸? 왜냐면 9개의 숫자 중에서 1 딱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9분의 1이라고 써야 되고, 2는 어때? 2? 2는 2개 보이죠? 그쵸? 2개. 그래서 9분의 2라고 써야 되고, 3은 3개니까 9분의 3, 4는 다시 2개니까 9분의 2, 5는 하나니까 9분의 1. 요렇게 완성을 시키면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합계는 1 나온다. 자, 요렇게 확률 분포가 완성되는 거야. 이거는 X바에 대한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여기서 평균 구하면 그게 X바의 평균입니다. 이거 186쪽이다, 수준아. 186쪽 질문한 거 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그대로 이제 X바의 평균을 구하면, 자, 2X바. 성빈아, 평균 어떻게 구하지 이럴 때? 그지, 위아래 곱해서 더하죠? 9분의 1, 9분의 4, 9분의 9, 9분의 8, 9분의 5 이렇게 더하니까
얼마인가요? 10, 22, 27 9분의 27이니까 3이네. 그치? 평균이 3이에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 분산 구할 때 하영아 항상 어떻게 하지 분산? 그죠? x들을 제곱하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니까 1, 4, 9, 16, 25 이렇게 x바들을 제곱을 해놓고 얘네들을 제곱해서 밑에 거랑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자 1이랑 1이랑 4, 2, 8, 9, 3, 27 16 곱하기 2, 32 25 곱하기 1, 25 자, 이렇게 더해서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인 9를 빼는 거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쵸? 그럼 분자가 얼마냐면 35, 36, 68 얼마지? 93인가? 93 9분의 93 9분의 93이면 3으로 약분하면은 3분의 31이죠. 3분의 31에서 9를 빼는 거니까 3분의 4가 되겠네. 그지? 3분의 4 그래서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3이고 분산은 3분의 4고 표준 편차는 거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루트 3분의 2가 돼가지고 유리화를 시키면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답은 나왔는데 이것들을 구해봐가지고 좋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원래 모집단은 135였잖아요. 그지? 표본 말고 그냥 모집단. 그러면 이 원래 모집단에 대한 확률 분포를 써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135는 그냥 x값이 딱 3개 있는 거고 1도 한 번, 3도 한 번, 5도 한 번이니까 x의 확률도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이게 모집단의 확률 분포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도 평균과 분산을 구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평균은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3분의 9가 돼가지고 평균 3 될 거거든요. 그죠? 평균 3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산 구해보면 위에다가 제곱시켜주고 1, 9, 25 제곱시켜주고 186쪽이에요. 자 그러면 제곱의 평균 구하면은 3분의 1, 9, 25 더하니까 35 3분의 35에서 평균의 제곱인 9를 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8이 나와요. 이걸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얘가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죠. 모평균, 얘는 뭐냐면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보시다시피 똑같죠, 둘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웠던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m하고 똑같아. 이렇게 외웠던 거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라고 외웠지? 이거는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외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은 모집단의 분산이고 그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게 x바의 분산이다. 그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 3분의 4가 모집단의 분산이잖아. 그지? 얘가 모집단의 분산인데 모집단의 분산에 비해서 요거 3분의 8이 모집단의 분산이죠. 3분의 8이 모집단의 분산인데 모집단의 분산에 비해서 요 x바의 분산은 지금 2로 나눈 형 값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시그마 제곱인 거고 얘가 시그마 제곱이고 얘는 그럼 왜 이렇게 나온 거냐면 시그마 제곱을 2로 나눈 거죠. 우리가 뽑은 표본이 크기가 2짜리였으니까. 그지? 이거 2장을 뽑았잖아. 그지? 2장. 그래서 n이 2였기 때문에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눈 3분의 4가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뭐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씌운 거니까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였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잤어? 어제 한 새벽 3시쯤 올렸는데. 나한테 물어봐. 응? 몇 쪽이에요? 175. 응? 170? 172? 172쪽에 225 요거. 자, 172쪽에 225번. 요런 문제를 우리 커트라인 문제라고 했죠. 커트라인 문제. 어느 고등학교 학생 500명 중에서 키가 평균이 165,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그때 그 학생들 중에 큰 쪽에서 100번째인 학생,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규분포 그래프를 하나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지금 평균이 165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165겠죠? 여기가 165고 당연히 이쪽에 있는 애들이 키가 큰 애들일 거 아니야, 그지? 이쪽에 있는 애들이 키가 큰 애들일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들이 키가 작은 애들일 거야. 그러면 500명 중에서 큰 쪽에서 100번째라고 하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위 2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상위 20%. 그치? 그래서 한 여기쯤에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쭉 끊었을 때 요 넓이가, 이쪽 넓이가 얼마가 되게 하는 경계선을 구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이 전체의 20%를 차지하게 하는 경계선. 20%면은 요 정규분포 그래프에서의 넓이로 따지면 요 넓이가 0.2가 되게 하라는 얘기지. 그지? 그게 20%니까. 그래서 자, 요 지점의 값을 K라고 했을 때 P,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2가 되게 하는 그 K가 얼마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65에서부터 165보다는 좀 크겠죠? 뭐 예를 들어 180 너무 크다. 한 175에서 175에서 딱 끊어보면 그거보다 큰 애들이 0.2만큼 있습니다. 그럼 175가 그 100번째 학생의 키라고 생각하면 되죠. 걔보다 큰 애들은 0.2에 들어가는 거고 걔보다 작은 애들은 요 0.2에 못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거니까. 자, 그래서 요 상황을 이제 계산해서 풀면 되는데 문제에서 알려준 게 표준 정규분포에서 0부터 0.84까지 넓이가 0.3이래요. 그럼 지금 우리가 그린 상황도 이쪽이 0.2면은 이만큼의 넓이가 몇이 되는 거야, 요게? 요게 0.3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이 K를 표준화를 시키면 그 표준화 시킨 값이 얼마가 딱 되면 돼? 여기서 얘기하는 0.84가 되면 돼요, 그쵸? 그러면 Z가 그거보다 클 확률이 0.2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될 테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는 K를 표준화시키면 0.84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K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표준화식을 활용하면은 평균이 165니까 K에서 165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이게 0.8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양변에 10 곱하고 165 넘기면 K는 173.4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얘가 바로 100번째 학생의 키다. 이렇게 커트라인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데 있으면 하세요. RPM 개념 원리는 더 질문 없나요? 그러면 우리 개념 원리에서 오늘 맨 마지막에 있는 연습 문제 레벨 스텝 1 문제들은 같이 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 문제들 풀고 그 다음에 RPM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195로 갈게요. 195 개념 원리 195.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에서는 아까 문제 풀면서도 얘기했지만 자,
요렇게 생긴 것을 얘를 윤서야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지? 표본 평균의 평균으로 읽어야 되고 그것은 모평균과 똑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거는 뭐고? 표본 평균의 분산. 얘는 모 분산인 시그마 제곱을 어떻게 한 거다? n으로 나눈 거다 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의 n은 뭐죠? 표본의 개수라고, 개념은 개수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는 표본의 크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몇 개짜리 표본을 뽑았느냐 그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신뢰 구간 배웠죠. 신뢰 구간. 신뢰도가 95%일 때 신뢰 구간. 그래서 신뢰 구간은 이런 거였지. 내가 모평균이 얼마인지 추측을 하고 싶은데 어떤 하나의 표본밖에 모른단 말이죠, 나는. 그럼 내가 뽑은 그 하나의 표본의 평균인 x바를 이용해서 이 모평균이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까를 예상해 보는 거. 그걸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고 했고요. 모평균의 추정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x바를 기준으로 해서 이 모평균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하고 반대쪽은 자, 요거를 요렇게 부호만 플러스로 바꿔서 붙여준 요 사이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 k라는 값은 우리가 신뢰도 개수, 그래서 신뢰도 개수 그래서 신뢰도가 몇이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상수였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랐을 때 확률이 0.95가 될 때 그때 경계선이 얼마고 확률이 0.99가 될 때 경계선이 얼마고 그런 걸 얘기하면서 신뢰도, 우리가 주로 만나는 신뢰도는 95%랑 99%라서 신뢰도가 95%일 때는 K값이 얼마였더라?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맨날 문제 풀다 보면 나오죠. 이때는 그치 1.96이라는 숫자가 요 K자리에 들어가는 거였고 신뢰도를 99%로 높이면 K값이 어떻게 돼? K값도 커져요. 그쵸? 지난 시간에 얘기하잖아. 신뢰도라고 하는 건 그 구간 내에 모평균이 진짜 들어가 있을 확률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구간을 넓게 얘기를 해야 그 안에 진짜 모평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랬죠. 그죠? 구간을 좁게 얘기할수록 그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은 낮아지지. 그지? 그래서 신뢰도 99% 이때의 상수는 2.58, 그래서 95%일 때보다 좀 더 크다 그랬죠.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지면은 신뢰도 계수도 같이 커진다. 그지?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공식 하나 외워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뭐 신뢰 구간의 길이도 구하고 뭐 등등 문제들을 다 풀었었죠.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자, 그럼 요 내용들 이용해서 우리 195쪽에 있는 연습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95쪽. 자, 195쪽은 아까 전에 그 하윤이가 맨 처음에 질문한 문제처럼 13579에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 어서와. 거기서 2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했어요. 표본을 뽑은 거죠. 그쵸? 그러면 일단 우리 그냥 이 13579라는 모집단을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겠습니다. 이 모집단을 가지고 그럼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으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냥 1, 3, 5, 7, 9 쓰시고 그때 확률도 다 똑같이 1, 3, 5, 7, 9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니까 그냥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똑같이 5분의 1 다 쓰시고 이 상황에서의 이제 확률 그 평균과 분산을 구해볼게요. 자, 어제나 이렇게 확률 분포가 나왔을 때 평균 어떻게 구하지? 평균? 그렇지. 쭉쭉쭉 곱해서 다 더하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분모는 다 5니까 5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이거 얼마일까? 5인가요 그러면? 약분하면 5 그치? 그 다음에 분산 구할게요. 분산. 서준아 분산 구할래 뭐부터 해야 돼?
x제곱부터 한 줄 써야죠. 1, 9, 25, 49, 81 이렇게.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 구할 거니까 5분의 한 다음에 쟤네들 다 더해. 1, 9, 25, 49, 81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니? 130에다가 35 165인가요? 165? 그럼 165를 5로 나눴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근데 요쪽 게 165를 5로 나누면 얼마니? 33? 33에서 25를 빼니까 몇이에요? 8. 그치? 자, 잘 보세요. 지금 구한 거는 그냥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분산을 구한 거라고요. 그럼 이 5라는 값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를 모집단의 평균인 m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8은 모집단의 분산인 거니까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얘가 궁금하거든.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 요게 궁금하거든. 그치? 그래서 요 두 값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또 이용해 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 요거를 찾아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얘를 찾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하영아 어땠다 그랬죠?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5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자, 표본 평균의 분산 이거는 모 분산 8을 어떻게 한 걸까요, 하영아? n으로 나눈 거. n은 표본의 크기. 지금 같은 경우는 표본의 크기가 몇일까요? 그렇죠. 카드를 2장을 뽑아가지고 표본을 만든 거니까 n이 2인 거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2로 나눠서 4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치?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얘를 찾으면 끝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제곱의 평균이라고 읽죠. 제곱의 평균. 이거 연이 언제 나오지? 제곱의 평균? 뭐 구할 때 중간에 얘가 등장하죠? 분산 구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 구하는 식이 요 제곱의 평균 빼기 뭐야? 평균의 제곱. 그쵸? 이게 분산 구하는 식이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그 x바의 분산이 4라는 걸 알죠? 요게 4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지금 얼마인지 궁금하니까 요거 그대로 쓰고요. 빼기 평균의 제곱이면은 얘 제곱이니까 25가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25만 1로 넘어가면은 얘의 값이 나오겠네. 그래서 얘가 얼마다? 29다. 요렇게 평균과 분산을 같이 활용하면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나왔네. 요렇게 생긴 모양에서 요게 분산이잖아요. 어디나 분산일 때는 누구는 갖다 버려라? 2는 갖다 버리고 앞에 있는 4만 꺼내는데 어떻게 해서 꺼낸다? 제곱해서 꺼낸다. 그래서 16 곱하기 vx바 요렇게 쓸 수가 있겠고, vx바가 지금 4니까 4에다가 16 곱해서 얼마? 64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9 플러스 64. 그래서 답은 몇이다? 93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 하나 안에 표본을 뽑는 거,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저기 앞에 변환시키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문제죠. 그래서 앞에서 차곡차곡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다 복습할 수 있는 문제. 자, 답은 93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71번도 볼게요. 자, 171번은요. 1, 2, 2, 3, 3, 3 이렇게 숫자가 적힌 6개의 공이 있어. 그러면 이것도 자, 얘부터 써봐. X,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해 써보는 거예요. 모집단. 지금 모집단은 공이 6개가 있긴 한데 그 안에 적혀있는 숫자는 1이랑 2랑 3 세 가지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인 거야. 근데 1이 뽑힐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다?
6분의 1이지. 그치? 6개의 공 중에 1이 적힌 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 뽑힐 확률은 6분의 1. 2가 뽑힐 확률은 6분의 2. 3이 뽑힐 확률은 6분의 3. 그쵸? 요렇게 적어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요렇게 적어놓고 역시 또 여기서 x의 평균, x의 분산 구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저 x바의 분산이 36분의 5. 그치? 요걸 이용해서 이제 n을 찾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의 평균부터 구할게요. 요거 재현이가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야 돼, 재현아, 평균? 그치. 이렇게 위아래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9가 되겠네, 그지? 그럼 6분의 14, 3분의 7, 이게 평균이네요. 분산은 어떻게 구하지, 재현아? 분산. 그쵸. x들을 제곱 먼저 해놓으니까 x제곱 1, 4, 9가 되겠고, 역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곱해서 더하니까 6분의 1, 8, 27 요렇게, 그지? 여기까지는 뭐야? 이건 뭐라고 불러? 이거는 제곱의 평균. 그럼 그거 빼기 뭐 해줘야 돼? 평균의 제곱. 방금 평균이 이거라 그랬으니까 얘 제곱해서 9분의 49를 뺀 것, 이것이 이제 분산이죠. 그럼 얘는 얼마죠? 6분의 36이니까 6이네요. 그쵸? 6 빼기 9분의 49. 9, 6, 54니까 9분의 5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지금 찾은 요 3분의 7, 얘는 모평균 m입니다. 그리고 9분의 5, 얘는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에요. 어진아, 그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x바의 평균,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어진아? 오, 맞죠. 오늘 정답률이 좋네.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이랑 그냥 어때? 똑같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표본 평균의 분산인데, 이것은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것 그랬잖아. n으로 나눈 것. 지금 n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지? 문제에서 n개의 공을 복원 추출했어 그랬으니까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지 말 안 해준 거야. 그래서 표본 분산은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거 요건데, 그거가 36분의 5가 돼, 이렇게 말한 거라고. 그죠? x바의 분산이 36분의 5다. 그죠? 요거를 보면서 아, 그럼 n이 몇이겠다? n이 몇이어야지 이게 성립해요? 9요? 4. 4여야지. 이게 n분의 1을 곱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n분의 1을 하나 곱하는 거니까 요게 둘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n자리에 4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4였구나. n값은 4.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모집단의 정규분포가 나와 있으니까 x바의 정규분포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 표준화시켜서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죠.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형태니까 해봅시다. 172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네가 핸드폰을 아낀다면 그렇게 위험하게 올려놓지 않았겠지. 사실 깨져도 상관없는데 그날 학원이 너무 가기 싫었어서 짜증났는데, 누구 잘못이야 그게? 엄마 때문에 깨졌다는 거에서 그냥 화풀이 한 거예요. 그거 네 잘못이지, 네가 생각해도. 그러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야지 너마. 자, 우리 성빈이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풀었어, 성빈아? 그지? 이거는 모집단이 따르는 정규분포니까 요거를 이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했다 그랬으니까, 자, 요거를
분산을 16으로 이렇게 나눈 것이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일 텐데 이걸 계산해보면 얘가 9가 되는 거니까 요거를 3제곱으로 바꿨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음. 그치 요렇게 생긴 확률이 등장했는데 이거는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이니까 다 표준화시켜서 계산해야 되는데 167을 표준화시켜보니 얼마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자 표준화시켰으니까 x바는 z로 바뀔 거고 k를 표준화시킨 식은 요렇게 일단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썼어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어?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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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어. 그렇지. 정확하게 잘 풀었네. 맞아요.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0.8185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은 요쯤에 있을 거고 여기쯤에 마이너스 1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요 부분의 넓이가 저 표에서 지금 0.3413이 된다는 걸 알거든.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얘에다가 누구를 더해야 8185가 만들어질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숫자 중에 생각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랑 얘를 더해야 8185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8185를 만들기 위해서는 2까지의 넓이가 한번 추가가 돼야 되니까 0부터 1, 2까지 요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까지의 넓이를 합쳐주면 요렇게 넓이를 합쳐주면 그러면 넓이가 이제 8185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치? 그래서 요 2라는 값이 요 값이 바로 아까 표준화 시켜서 나온 요식 그치? 요 값이 2가 되면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는 2라고 놓고 계산해 보니까 K가 몇 나왔어? 176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죠. 맞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정규 분포 표준화 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 형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73번도 볼게요. 173번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x바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n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마지막 질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모집단이 75,4제곱을 따른다. 그러면 그 x바 표본 평균은 75, 자, 이 4제곱을 n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루트 n분의 4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값이 보이니까 자 그럼 그 상황에서 73부터 77까지의 확률 얘가 등장을 했으니까 이거를 또 표준화를 시켜서 표현해 볼게요. 자, 요 확률은 표준화 시켜서 표현하면 73에서 75를 뺀 다음에 걔를 루트 n분의 4로 나눈 거 요거서부터 z 여기는 77에서 75를 뺀 다음에 루트 n분의 4로 나눈 것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조금 정리를 하면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2네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고 그럼 이 번분수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치 4랑 2랑 또 한번 약분할 수 있으니까 결국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이 되겠죠. 그죠? 요렇게 그럼 이쪽도 같은 방식이죠. 여기가 지금 빼면은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부호만 반대가 되겠네. 그래서 2분의 루트 n 요렇게 자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쪽 값이랑 이쪽 값은 부호만 반대야. 부호만 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를 그려가지고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를 그려서 생각해보면 표준 정규분포는 항상 센터가 0이니까
이렇게 부호만 반대인 두 값이면은 0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게 확실하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이 나올 거고, 그때 이 전체 넓이가 지금 몇이라 그랬어? 그지? 이게 0.9544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9544를 어떻게 해서 사용하면 돼? 반으로 잘라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으로 딱 잘라서 요쪽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쪽의 넓이가 0.4772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럼 이 경계선은 몇이겠구나? 4772, 2잖아, 그치? 2가 되겠구나, 그치? 그럼 반대쪽은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2라는 값이 바로 우리가 찾아놓은 얘가 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자동으로 얘는 얘가 될 거니까 부호만 반대라서. 그러면은 얘가 2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n값은 몇일까요? n값은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6이라고 찾으면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문제에서 이 확률이 딱 0.9544가 됩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9544 이상입니다 그랬죠. 어진아, 이 확률이 0.9544보다 더 크거나 같으려면은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이 지금 그려놓은 게 가장 최소의 넓이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넓이가 더 넓다는 얘기니까, 같거나 넓다는 얘기니까 이거보다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은 이 경계선은 2보다 여기보다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값이 2분의 루트 n이라는 값이 딱 2다가 아니라 2보다 어떻다? 이쪽 방향에 있어야 되니까. 뭐라고? 그쵸?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사실 정확한 식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2분의 루트 n이 2라는 경계선보다 크거나 같아야 이 폭이 지금 그려진 것보다 이렇게 넓어지면서 확률이 0.9544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n이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은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것이 이제 정확한 풀이가 되겠죠. 자, 답은 16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174번, 요게 이제 실내 구간을 구하는 문제네.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우리 그 실내 구간 구하는 식 적어줬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신뢰도 95%에서의 신뢰도 개수를 1.96을 써라 라고 신뢰도 개수 K를 여기서 알려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가운데 모평균, 반대쪽은 얘를 그대로 곱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그치? 요런 실내 구간을 머릿속에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봐, 답 찾아봐. 자, 서준아 어떻게 풀었어? n 콤마 값을 300 뭐의 제곱? 2분의 5의 전체 2분의 5의 전체 제곱? 표준 정규 표준 정규분포? 그러니까 지금 뭐 300,50의 제곱을 따르는 거 아닌가? 그 x바의 응. 근데 지금 이게 상황이 여기서 말하는 요 300이랑 표준 편차 50이라는 것은 이 400가구 있잖아요. 400가구. 우리가 사실 찾고 싶은 거는 어느 도시 가구 전체가 궁금한 건데, 그 도시의 모든 가구를 조사할 수 없으니까 400가구라는 한 세트의 표본을 조사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 한 세트의 표본이 평균이 300이고 표준 편차가 50이라는 얘기지. 이 평균과 표준 편차가 X바의 평균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요런 정규 분포를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우리는 뭘 쓰면 되는 거냐면 이 300이라는 값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아니라 그냥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 300이야. 이거를 만약에 내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 300이야 이렇게 말을 하려면은 모집단의 평균이 300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표본을 다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 도시 가구에서 이 도시의 가구 중에 400가구를 뽑을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서 그 평균의 평균이 300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한 세트 400가구로 구성된 한 세트의 표본의 평균인 거잖아. 이건 x바가 그냥 300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표준편차도 엄밀히 말하면 내가 말한 이 400가구의 표준편차거든. 400가구의 표준편차니까 엄밀히 말하면 S가 지금 50인 건데 전에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얘기한 적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모 표준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표본 표준편차를 모 표준편차로 바꿔서 써도 된다라는 내용을 배운 적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X바가 300이고 시그마가 50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값을 그냥 그대로 실내 구간 구하는 식에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대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바 자리에는 그대로 300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N 자리에는 얼마? 400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자리에는 얼마? 시그마 자리에는 50 집어넣는 거고요. 이렇게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바로. 그러면은 얘는 300 빼기 1.96 곱하기 8분의 1이 되겠네. 그리고 이쪽은 똑같은데 부호만 플러스로. 자, 그럼 이게 얼마죠? 1.96 곱하기 8분의 1? 1.96을 8로 나누면 얼마지? 근데 쏘리 8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5구나. 그죠? 루트를 빼먹었네. 2분의 5 이거죠, 그쵸? 그러면 1.96 곱하기 2분의 5는 얼마죠? 4.9 몇? 4.9? 4.9 그러면 300에서 4.9를 빼니까 얼마가 돼? 295.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쪽은 304.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96부터겠죠? 96, 97, 98, 99, 300, 그다음에 301, 302, 303, 304 이렇게 해가지고 총 9개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구간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한 세트의 표본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등장하는 평균은 표본 평균인 거고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 아니라 그냥 표본 평균인 거고요. 거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는 그냥 시그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저 실내 구간 구하는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푼다. 그치? 이게 기계적으로 풀 땐 모르는데 어느 순간 이게 풀다 보면은 이게 헷갈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75번 보겠습니다. 3월 1일에 안 옵니다. 3월 1, 2, 3 이렇게는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175번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영역 가형에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미 추출한 1600명 그럼 N값이 1600 N값이 1600이고 그 성적의 표준 편차가 16점. 사실 이것도 표본의 표준 편차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모표준 편차로 사용해도 되니까 시그마가 16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걔네들의 전체 평균 성적, 그러니까 모평균 M점에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여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또 신뢰 구간 구하는 식 써보면 M을 기준으로
자, 이쪽은 x바에서 빼기. 지금 신뢰도 계수는 1.96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1.96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루트 n이면은 요거 루트 씌우면 40이죠. 40분의 시그마 16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쪽은 부호만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어즈나 이 상황에서 이 알파하고 베타가 요거랑 요거잖아. 그지?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예요? 이쪽 거에서 이쪽 걸 빼란 얘기잖아. 빼면 어떻게 돼? X 없어지고 x가 없어지고 요거의 그렇지. 2배가 되겠죠. 그죠? 요거의 2배. 그래서 2 곱하기 1.96 곱하기 요거는 약분시키면 5분의 2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5분의 4 곱하기 1.96인데 4 곱하기 1.96 하면 얼마니? 7.84인가요? 7.84? 7.84를 5로 나눠라 이거네. 7.84를 5로 나눠라. 7.84를 5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2배 해가지고 10으로 나누면 되니까 2배 하면은 16 15.68인가? 15.68 해가지고 2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 10으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5분의 7.84라는 건 10분의 한 다음에 여기다 2배 해가지고 15.68 이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걸 다시 10으로 나눠서 소점 하나 땡겨주면 1.568이 되겠죠. 요렇게가 그러면 그냥 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써져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자라고 했었냐면 이거를 신뢰 구간의 길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신뢰 구간의 길이, 그치? 신뢰 구간 딱 구해가지고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뺀 거 그것을 신뢰 구간의 길이 이렇게도 불렀었습니다. 답은 1.568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6번.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 우리 앞에서 그 몇 쪽이었더라? 193쪽에서 풀어본 유형이거든요. 194쪽에서. 194쪽에 나왔던 건데 일단 신뢰 구간을 쓰면 x바가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문자 썼으니까 x바로 쓸게요.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n도 얼마인지 몰라.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알아요. 1 요렇게. 그 다음에 모평균 있고 얘랑 똑같은 거 반대쪽에 요렇게 붙여주자 그랬죠. 요렇게.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해보자 그랬어요. 이 x바를 세 군데서 다 빼주면 이쪽은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1 이렇게 되고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m 마이너스 x바 이쪽은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 모양이 요런 느낌이라 그랬잖아.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3부터 3 요런 모양이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요런 모양이 뭐라고 똑같은 모양이다라고 볼 수 있죠. 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있는 거나 이렇게 써있는 거나 똑같은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런 모양을 요렇게 바꿔 써도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요 위에 있는 식도 우리가 m-x바에 절대값을 씌워버리고 그것이 이렇게 요렇게 됩니다 라고 쓸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굳이 이런 모양을 쓰는 이유는 자 이렇게 두 값을 빼가지고 절대값 씌운 거 그걸 우리는 그 둘의 무엇으로 정의한다. 얘가 바로 m과 x바의 차, 그치? 두 숫자의 차를 정의할 때
걔네 둘을 빼서 절대값 씌운 것, 이것을 우리가 두 숫자의 차로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n-x바의 절대값, 얘가 지금 요런 범위에 있습니다 라고 해야 문제에서 얘기하는 얘와 얘의 차, 얘를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0.34 이하가 된다 그랬으니까 자, 요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자, 요게 0.43이구나. 0.43 이하니까 요렇게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치? 그래서 실질적 계산은 요쪽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쪽 부분은 양변에다가 루트 n을 곱해주고 0.43으로 나눠버리면은 자, 이렇게 될 거거든요. 0.43분의 2.58 그리고 요렇게 해서 루트 n 이렇게 될 텐데 요 0.43분의 2.58이 계산해보면 딱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딱 얼마가 돼? 6이 돼요. 6. 그치? 그래서 6보다 루트 n이 크거나 같은 거니까 n은 얼마 이상이다? 36 이상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적어도 36대의 자동차를 추출해서 검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36. 이렇게 해서 지금 안 밀리고 잘 해놨으면 이제 우리 개념 원리가 끝난 거죠. 개념 원리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RPM에서 아까 하윤이 질문하고 싶었던 문제 있으면 해볼까요? 자, RPM 84쪽에 522번. 너네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네. 수학 성적이 평균 80. 오이. 평균 80 나오는 학교가 있을까? 평균 80,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2등급 이내에 속하는 학생들의 최저 점수를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2등급 이내라고 했으니까 1등급이나 2등급 받은 애들, 다시 말하면 상위 11%를 말하는 거죠. 상위 11%. 그러면 요 학교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자, 이렇게 정규분포를 그려놨을 때 평균이 80이니까 여기가 80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잘하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한 여기쯤 탁 끊어가지고 자, K에서 끊었을 때 이 끝에 부분에 있는 아이들이 전체의 11%, 그러니까 0.11에 해당하는 아이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걸 자르는 요 점수, 요 K가 바로 2등급 커트라인이 되는 거죠. 그치? 2등급 커트라인. 그래서 2등급 커트라인이 얼마니 이걸 지금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K에서, 그러니까 요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보면 P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1이 된다. 이거잖아. 근데 하윤아, 이쪽이 0.11이면 여기 넓이는 얼마일 거니까? 0.39일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 표에서 어떤 숫자랑 연관이 있겠구나? 1.23이랑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쵸? 다시 말하면 얘를 표준화 시켰을 때, 표준화시켜서 K 마이너스 평균 80 마이너스 표준 편차 10, 자, 이렇게 했을 때도 똑같이 0.11이라는 넓이가 나와야 되니까 결론은 이 값이 아까 생각한 1.23과 어떠면 돼요? 이렇게 같으면 되는 거죠. 그쵸? 얘가 1.23이 돼줘야, 그래야 확률이 0.11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얘가 1.23이다. 그러면은 10분의 K-80, 얘가 1.23인 거니까, 그럼 10 곱하면은 10 곱하고 80 넘기면 K는 92.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92.3. 그래서 2등급 이내에 속할 커트라인이 92.3점이고요. 그게 곧 2등급에 속하는 마지막 학생의 점수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답은 92.3입니다.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80쪽에 497개. 80쪽에 400.
97. 자, 요거는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표가 나와 있긴 한데 숫자로 딱딱 떨어지게 나온 게 아니라 n 플러스 시그마, n 플러스 2 시그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런 정규 분포가 있다. 자, 이런 정규 분포가 있다 그랬고 얘가 이제 x가 따르는 정규 분포인데 p,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013이라 그랬어. 그럼 이거 우리가 표준화 시킬 거 아니에요. 표준화 시키면 k-48 나누기 3 이렇게 표준화 시켜서 그 넓이가 지금 0.0013이 되게 하는 건데, 자, 이 0.0013이라는 넓이는 여기 있는 셋 중에 누구랑 연관이 있어요? 요거에서 끊어줘야 얘보다 더 큰 쪽의 넓이가 0.0013이 되는 거 아닌가? 봐봐. 지금 여기가 48이고 그 다음에 k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013이니까 이게 엄청 왼쪽에 있겠죠. 이렇게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값보다 더 작을 확률, 요거보다 더 작을 확률이 얼마다? 요 넓이가 지금 0.0013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여기가 0.0013이면 이만큼의 넓이는 뭐겠어요? 요게 넓이는? 그치, 여기 넓이가 이제 0.4987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이 K라는 값을 표준화 시켰을 때 그 표준화 시킨 값이 여기 n 플러스 3 시그마. 근데 이 n 플러스 3 시그마는 엄밀히 말하면 이 반대쪽의 값일 거예요. 왜냐면 평균보다 시그마만큼 큰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요 값은, 요 K라는 값은 누구와 똑같다라고 말해야 되냐면 얘에서 거꾸로 넘어가 있는 거. 얘에서 거꾸로 넘어가 있는 게 누구야? 평균에서 3시그마 더한 거 말고 평균에서 3시그마 뺀 거. 그쵸? 그래서 얘가 평균에서 3시그마 뺀 거하고 같은 값이다 라고 봐줘야 되겠죠. n-3시그마. 그래서 n-3시그마는 여기 있는 값들을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m 값이 48이고 시그마가 3이잖아요. 그럼 n-3시그마는 얼마야? 39인가요? 48에서 시그마를 3번 빼는 거니까 9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39가 되겠지. 그래서 이걸 39에서 끊어야 39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았을 때 요 넓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치? 그래서 답은 39. 이게 일반적으로 풀던 거랑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506번 81쪽에 506번. 자, 81쪽에 506번은 얘는 뭐 y로 갈게요. 정규분포가 25,10제곱이다 라는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데 x가, 그러면 y에 대한 정규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x의 평균을 알고 있으니까 y의 평균도 우리 찾을 수 있거든요. y의 평균은 2x 플러스 4니까 옛날에 많이 했잖아. 그지? 요렇게 바뀌잖아. 요렇게 바뀌는데 이 x의 평균이 지금 몇이에요? 25. 얘가 25니까 25 집어넣으면은 54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y의 분산은 2x 플러스 4의 분산과 같으니까, 그럼 분산에서는 뒤에 붙은 거 날려버리고 앞에 거 제곱하는 거니까 4 곱하기 vx잖아. 근데 또 vx가 얼마죠?
10, 그지? vx가 10이니까 10에다가 4 곱해서 아니지 100이죠. vx는 100이죠. 그러면 400이네. 400. 그치?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y에 대한 정규 분포를 쓸 수 있죠. 평균이 54고 자 400이니까 20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게 y라는 확률 변수가 따르는 정규 분포다.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잖아. 그 상황에서 이제 94를 표준화 시켜가지고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y가 94보다 작거나 같다. 자, 표준화 시키면 y는 z로 바뀔 거고요. 94는 94에서 54를 뺀 다음에 표준 편차 20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2 되겠네. 2. 그래서 p z가 2 이하일 확률 이거 구하는 거야. 그럼 얼마까요냐? 2가 지금 477이니까 맞아요. 9772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옛날에 배웠던 거 한번 이용해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숙제는 개념 원리는 끝까지고 개념 원리 이제 끝나 있으면 돼요. 사실 끝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PM은 끝까지 다 풀어도 되는데 지금 밀려있는 친구들을 조금 배려해서 103쪽에서 한번 끊을게요. 103쪽 다음 주 중에 RPM까지 다 끝낸다고 생각하시고 RPM 숙제는 103쪽까지고 103쪽까지 다 푼 사람들은 뒤에도 이미 뭐 다 안 배운 건 없으니까 끝까지 다 풀어버리세요. 일단 화요일날까지는 103까지 해서 도장을 찍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나랑 약속했던 거 검사를 받고 가야 되는 사람들은 성빈이 오늘 188에 80까지 다 했지 성빈아? 빨리 하면 되겠네. 어진이 115에 50까지 재현이 160까지 자 이렇게 나랑 검사한 거 잘 검사를 맡아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오늘 내준 숙제 화요일까지 잘 해가지고 화요일날 도장 받으시고 연희도 이제 쭉쭉 따라잡아가지고 정상 범위로 들어와야 돼. 수고했어.